연아, 그동안 이 험하고 모진 세파를 견디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그 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살 배기 핏덩이 손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그것은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전사한 제 남편만이 부르던 은밀한 애칭이었으니까요. 네가 정녕 그 양반이란 말이냐? 바르르 떨리는 제 손을 굳게 쥔 손자의 눈빛은 다름 아닌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 지아비의 것이었습니다. 철없는 며느리의 사치로 길바닥에 나앉았던 우리 가문.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하고 악당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린 천재 꼬마 거상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랑캐의 잦은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던 시기였어요. 늙은 최 참판이 가문을 대표해 험난한 전장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최 참판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낡은 갑옷의 끈을 질끈 동여매며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았죠. 내 금방 저 못된 놈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오. 아내가 최 참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 늙은 나이에 어찌 그 무섭고 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오. 제발 몸 조심하시오. 최 참판이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껄껄 웃으며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홀몸도 아닌 우리 며느리를 잘 보살피고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오. 아내가 애써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 참판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죠. 당연한 소리를 하오.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만 돌아오시오. 최 참판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돌아선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비장하게 집을 떠난 최 참판은 치열한 싸움 끝에 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히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이 고향 마을에 전해지기도 전의 일이었죠. 가장의 부재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곡식이 떨어져가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뒷산에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영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튼튼하게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며느리가 만삭으로 부른 배를 부여잡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죠. 어머니, 아침부터 밖에서 무슨 청승이십니까? 배가 고파 죽겠으니 당장 밥부터 내오십시오. 시어머니가 황급히 거친 치맛자락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뭐냐? 홀몸도 아닌데 얼른 따뜻한 밥을 차려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며느리가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허공을 향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버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집안에 돈이 다 말라붙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허영심이 많고 귀가 얇은 며느리는 쪼들리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흘러들어온 장 목수가 집 앞을 기웃거리다 며느리에게 은밀히 접근했어요. 장 목수가 담벼락 밑에서 화려한 비단 보따리를 훌쩍 풀며 며느리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마님, 바다 건너 엄청나게 큰 나라와 장사를 하는 아주 큰 상단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묻으면 딱 한 달 만에 10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탐욕스러운 눈을 반짝이며 장 목수의 보따리 속 물건들을 정신없이 뒤적였죠. 10배라니 그게 정말인가요? 우리 집안을 다시 아주 크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지요. 장 목수가 품속에서 꺼낸 가짜 상단 문서에 찍힌 붉은 도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요. 이 문서를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한양의 콧대 높은 양반들도 앞다투어 돈을 수레에 싸들고 오는 중이라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방 안을 초조하게 빙빙 맴돌며 서성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안의 큰 땅을 팔면 당장 엄청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몰래 집안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땅들을 헐값에 모두 처분해 버렸죠. 그렇게 피눈물 나게 긁어모은 막대한 돈을 장목수의 탐욕스러운 손에 덥석 쥐어주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장목수의 소매를 꽉 붙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집안에 남은 숨통을 쥔 돈이니 부디 10배로 꽉꽉 불려주셔야 합니다. 장목수가 겉으로는 허리를 굽히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무거운 돈자루를 챙겼죠. 걱정일랑 푹 놓으십시오. 딱 한 달 뒤에 저 큰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대문 앞으로 오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장목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단이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가로채고 밤도망을 쳤다는 끔찍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험악하게 생긴 빚쟁이 무리가 몽둥이를 들고 최참판댁 대문을 산산조각 부수며 들이닥쳤죠. 집안의 멀쩡한 가구와 시어머니가 아끼던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마당 밖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어요. 빚쟁이 우두머리가 마루에 더러운 흙발로 성큼성큼 올라서며 도끼 어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놈의 집구석을 싹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와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죠. 아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이제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발로 걷어차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어요. 며느리년이 좋은 땅을 몽땅 팔아넘긴 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냐. 당장 그 돈을 숨긴 곳을 대어라. 그 끔찍한 난장판의 충격으로 며느리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방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빚쟁이들의 끔찍한 위협 속에서 며느리는 유복자인 아들 유를 힘겹게 낳았죠. 갓난아기의 앙앙거리는 울음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는 서늘하고 침침한 방 안이었어요. 며느리가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시어머니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지지리도 박복해서 훌륭하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집안이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핏덩이인 유를 가슴에 꼭 안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죠.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우리 귀한 손자가 이런 무섭고 추운 곳에서 태어나게 했구나. 태어난 율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떼를 쓰며 보채거나 소리내어 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크고 맑은 눈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하며 조용히 방 한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율이 걸음마를 떼고 3살 무렵이 되었을 때 마을 장터에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적이 있었죠. 욕심 많은 포목점 주인이 시어머니에게 해진 낡은 무명천을 내밀며 억지를 부렸어요. 포목점 주인이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무명천을 흙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천이 요새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고작 돈 선입해 달라는 거요. 당장 연립은 꽉 채워내시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텅 빈 납작한 지갑을 뒤적이며 안절부절 못했죠. 며칠 전만 해도 분명히 선입이었는데 어찌 이리 턱없이 비싸단 말이오. 제발 조금만 깎아주시오. 그때 조용히 어머니 뒤에 서 있던 3살배기 율이 당돌하게 포목점 주인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허. 어제 아랫마을 박서방이 장터에서 저 똑같은 천을 2잎에 사가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포목점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율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쬐끔한 녀석이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들 장사하는 일에 참견이냐. 혼나기 전에 저리 비켜라. 율이 조그만 2손을 등 뒤로
어른처럼 뒷짐을 지고 혀를 끌짓하며 노인들만 쓰는 사투리를 내뱉었죠. 장사치 시커먼 속이 빤히 다 보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나쁜 장난질 치지 말고 당장 선입에 천을 내어놓게나. 율에 서느라고 기백 넘치는 매서운 호통에 포목점 주인은 기가 팍 죽어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 비범한 3살 아이 율은 전장에 나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최참판이 환생한 존재였습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아내를 두고 눈을 감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죠. 가엾은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력하고 질긴 일념이 그의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이끌었어요. 전생의 모든 기억과 삶의 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간직한 채 손자의 작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유리 방문 틈으로 찬물에 손이 붉게 얼어붙은 채 마당에서 혼자 빨래를 하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아프게 바라보았죠. 여보, 내가 없다고 저 못된 며느리에게 매일 모진 구박을 당하며 살고 있다니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려. 유리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방바닥을 조용히 내리치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내 기필코 저 어리석은 며느리의 몹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으리으리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오. 당신의 남은 삶은 이 남편이 철저히 지켜주겠소. 율의 작은 몸집에서는 얼음보다 더 매섭고 단단한 기운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가문을 살려낼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 7살이 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율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죠. 율이 어느덧 7살의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으로 훌쩍 자라난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가세가 바닥을 치고 당장 저녁거리조차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지독한 허영심은 끝을 몰랐죠. 며느리가 비단 장수를 대문 안으로 들이며 화려한 붉은 옷감을 이리저리 제 몸에 대보고는 도도하게 말했어요. 이 고운 비단이 내 하얀 얼굴빛에 아주 잘 어울리니 당장 외상장부에 달아두고 가시게. 시어머니가 놀라서 부엌 문턱을 넘어 뛰어나와 며느리의 옷소매를 다급하게 말려 쥐었습니다. 얘야, 집에 쌀통이 텅텅 비어서 쥐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 비싼 옷을 또 산단 말이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매섭게 눈을 치켜떴죠. 어머니는 제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평생 양반 체면을 구기며 거지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시어머니가 밤새 삭바느질로 피가 나고 퉁퉁 부은 손가락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리춤의 낡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푼돈을 꺼내며 며느리 앞에 애처롭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리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먹이려고 모은 돈이니 제발 그 비단옷은 당장 무르거라. 며느리가 날름 그 돈을 낚아채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치마폭에 챙겨 넣었죠. 이 푼돈으로는 분가루나 새로 사발라야겠으니 어머니는 가서 찬물에 밥이나 지으십시오. 그때 마루 구석에서 묵묵히 서책을 읽던 유리 장부를 쾅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리 매섭고 단호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뼛속까지 서늘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장 목수에게 소가 생긴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찌 이리 매일 돈을 물 쓰듯 펑펑 쓰시는 겁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뻣뻣하게 잡으며 유를 무섭게 쏘아보았죠. 이 핏덩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감히 어미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짐승처럼 대드는 것이냐. 유리 손에 든 장부의 숫자를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지난달 외상으로 사들인 옷감값만 쳐도 벌써 흰쌀이 10가마니는 좋게 넘고도 남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논리적이고 차가운 질타에 며느리는 입을 쩍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 구석에 거친 빗자루를 집어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죠. 어머니가 뒤에서 새끼를 조종하니 저 어린 것이 나를 이리 흉측하게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율은 며느리의 흉포한 윽박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앞을 작은 두 팔로 단단히 막아섰어요. 할머니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킬 것이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가 굵은 눈물을 훔치며 율의 작고 든든한 어깨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냐? 내 새끼 다치면 큰일 나니 어서 나를 따라 방으로 얌전히 들어가자꾸나. 끝없는 고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그날 밤 며느리는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안방 장롱을 미친 듯이 뒤졌죠. 며느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안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 종가 본체 집문서를 몰래 꺼내 가슴품에 숨겼어요. 며느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두운 허공을 향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를 그 황가에게 당장 넘겨 광산에 돈을 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깨끗하게 끝날 것이다. 며느리가 까만 밤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갔죠. 유리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집신을 신고 뒤를 바짝 밟았어요. 유리 담벼락에 몸을 숨기며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어코 집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저 악덕 고리대 금업자 황가를 찾아가는구나. 황가가 산처럼 기름진 배를 출렁이며 며느리가 덜덜 떨며 내민 집문서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죠. 이 문서가 가짜가 아니라 확실하다면 내년이 광산에 될 은자 100냥은 지금 당장 내어줄 수 있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황가의 뱀 같은 눈치를 바쁘게 살폈어요. 틀림없이 대대로 내려온 종가 집문서이니 부디 저를 믿고 막대한 돈을 제발 빌려주십시오. 황가가 비열하게 누런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며느리의 좁은 어깨를 음흉하게 툭툭 쳤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주고 거래를 끝낼 테니 오늘은 입 다물고 이만 돌아가시오. 황가가 며느리를 서둘러 돌려보내고 밤참으로 기생집에 향하기 위해 저택을 완전히 비웠죠. 율이 황가가 저택을 비운 틈을 타 전생에 노련하고 날쌘 몸놀림으로 높은 담장을 가볍게 훌쩍 넘었어요. 율이 조심스럽게 황가의 은밀한 비밀 서재 안으로 숨어들어가 벽장 주변을 이리저리 날카롭게 두드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놈이 필시 여기에 아주 구린 돈과 더러운 장부를 숨겨두었을 것이다. 율이 마침내 두꺼운 벽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금고의 좁은 틈새를 정확하게 찾아냈죠. 율이 작은 손으로 금고 자물쇠의 철사를 솜씨 좋게 비틀어 순식간에 육중한 문을 열어젖혔어요. 율이 금고 안을 가득 채운 비밀 장부와 뇌물 상자를 보며 눈을 번뜩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가 내놈이 관아와 짜고 백성의 고열을 빤 증거가 다 여기 있었구나. 율이 진짜 장부와 무거운 뇌물 상자를 커다란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품에 품고 바람처럼 저택을 빠져나왔죠. 다음 날 새벽 율이 며느리가 코를 골며 잠든 안방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 몰래 들어갔어요. 율이 며느리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반지꼬리 속을 뒤져 진짜 종가 집문서를 안전하게 꺼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둘 수는 없으니 이 문서는 내가 반드시 빼돌려야겠다. 율이 진짜 집문서를 자신의 가슴팍 깊숙이 단단히 숨기고 가짜 문서를 원래 반지꼬리 자리에 쏙 넣어두었죠. 율이 밤새 촛불을 켜고 정교하게 붓글씨를 흉내내어 진짜와 똑같이 그려둔 완벽한 가짜 문서였어요. 날이 밝게 동이 트자 율이 동네 아이들의 손에 녹슨 호미를 하나씩 쥐어주며 활짝 웃는 얼굴로 마당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오늘 이 넓은 마당에 보물찾기 놀이를 하며 땅을 아주 깊고 넓게 파보자꾸나. 아이들이 보물이 있다는 말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흙을 거칠게 파헤치며 마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유리 밤새 황가의 저택에서 훔쳐온 치명적인 비밀 장부와 뇌물 상자를 더러운 잡동사니들과 섞어 땅속 깊이 묻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에서 깬 며느리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고함을 빽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의 자식아. 아침부터 귀한 종가 마당을 왜 다 파 뒤집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냐. 며느리가 마당 구석에 단단한 빗자루를 집어들고 유래 얇은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죠. 돈이 없어서 속이 시커멓게 타 죽겠는데 너마저 어미 속을 이리 뒤집어 썩여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유리 종아리에 붉고 굵은 피멍이 선명하게 들면서도 실성한 미치광이 아이처럼 하늘을 보며 해벌쭉 웃었어요. 헤헤헤. 땅속에서 눈이 뻘건 황금 두꺼비가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네. 아이고 참으로 재미나라. 며느리가 거친 매질을 멈추고 유래 미친 듯한 꼴을 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팔자야. 지독한 가난도 서러운데 하늘이 내린 하나뿐인 자식 놈마저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담 너머로 까치발을 들고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쯧쯧 혀를 몹시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렇게 총명하고 영특하던 아이가 지독한 가난을 못 이겨 미쳐버리다니 최참판댁도 이제 완전히 끝장났구먼. 가짜 집문서 거래가 성사된 지 사흘 후의 일이었어요. 대문이 박살나며 악명 높은 황가가 마당으로 거칠게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다 부숴버려라. 황가가 시퍼런 칼을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고래고래 악을 썼죠. 이 썩어 죽을 며느리년 당장 마루 위로 기어 나오지 못할까?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안방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와 마루 끝에 납작 엎드리며 물었어요. 어르신 도대체 아침부터 어찌하여 이리 무서운 칼을 들고 오셨습니까? 황가가 품속에서 구겨진 가짜 집문서를 꺼내어 며느리의 하얀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내년이 감히 가짜 문서를 내밀고 내 피 같은 은자를 빼돌려 사기꾼에게 바쳤단 말이냐.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덜덜 떨며 억울한 눈물을 터뜨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분명히 우리 집안 대대로 소중하게 내려오는 진짜 문서가 맞습니다. 황가가 씩씩거리며 곁에 선 사병들에게 턱짓을 하여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내라 지시했어요. 당장 내 은자를 뱉어내지 않으면 내년과 저 늙은 시어머니를 당장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다. 며느리가 기겁하며 마당으로 맨발로 뛰쳐나가 시어머니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무서운 놈들로부터 불쌍한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황가를 향해 애원하며 땅에 머리를 조아렸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속은 것이니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유리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어요. 유리 황가의 두꺼운 바짓가랑이를 사납게 꽉 물어뜯으며 광기 어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 징그러운 황금 두꺼비 놈아,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져라. 황가가 기겁하며 발버둥을 치다 유리 며칠 전 파헤쳐 놓은 깊은 구덩이 옆으로 쿵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죠.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미친 꼬마 녀석이 사람을 잡는다. 그 바람에 흙이 우르르 무너지며 땅속 깊이 묻혀있던 거대한 뇌물 상자와 두꺼운 장부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황가가 엉금엉금 기어가 나뒹구는 자신의 뇌물 상자를 발견하고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건 내가 관아 아전들과 몰래 돈을 나눈 뇌물 상자가 아니더냐. 황가가 허둥지둥 바닥에 흙을 긁어 모으며 장부와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숨기려 미친 듯이 발악했죠. 이 미친 꼬맹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파내어
사람을 놀라게 한단 말이냐. 바로 그때 율의 언지를 받고 우연을 가장해 순찰을 돌던 포도대장이 늠름하게 대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포도대장이 흩어진 금괴와 붉은 도장이 찍힌 비밀 장부를 날카롭게 훑어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황가 내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더니 기어이 더러운 뇌물로 관아까지 단단히 매수했구나. 황가가 포도대장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죠. 대장나리, 이것은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니 제발 제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포도대장이 사졸들에게 당장 황가를 오라로 꽁꽁 묶어 바닥에 무릎을 꿇리라 엄하게 명령했어요. 내 놈의 추악한 이름이 장부에 떡하니 적혀 있는데 어디서 얄팍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하느냐. 그때 율이 금방이라도 맑은 눈물을 쏟을 듯한 순진한 표정으로 포도대장 옷자락에 찰싹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저 무서운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칼로 협박해서 어머니가 억지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율의 작은 머리를 다정하고 듬직한 손길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조금도 걱정하지 말거라. 저 악독한 놈의 비열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관아는 더 이상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다. 결국 황가는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차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 감옥으로 처참하게 향하게 되었어요. 노비로 팔려갈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시어머니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셨군요. 며느리가 넋이 완전히 나간 얼굴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황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흙투성이가 된 율의 얼굴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는 분명 미쳐서 땅만 파고 있었는데 도대체 저 무서운 장부들이 어찌 우리 집 마당에서 나온단 말이냐. 율이 며느리를 향해 알 수 없는 서늘한 미소를 살짝 짓고는 묵묵히 마당 우물가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7살 아들이 치밀한 덫을 놓아 황가를 파멸시키고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죠.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무서운 계획을 꾸몄단 말인가. 하지만 며느리가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장목수에게 속았을 때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의 갚을 날짜가 오늘 한꺼번에 들이닥치며 빚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최참판댁 사람들은 당장 밖으로 기어나오라. 진짜 빚쟁이들이 마당으로 굶주린 짐승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남은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며 윽박질렀죠. 당장 돈을 내놓지 못할 거면 이 으리으리한 집구석이라도 텅텅 비우고 산으로 꺼져라. 며느리가 빚쟁이들에게 떠밀려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절규했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손으로 이 귀한 종갓집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구나. 눈덩이처럼 거대하게 불어난 빚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던 며느리는 결국 종가 본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율이 진짜 집문서를 이미 다른 안전한 곳에 빼돌려 완벽하게 숨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열했죠. 이제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게 생겼구나. 해질녘이 되자 시어머니가 짐 보따리를 머리에 위태롭게 이고 눈물을 훔치며 차가운 흙길을 걸어 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핏덩이 손자를 데리고 이제 어디서 춥고 시린 찬바람을 피한단 말이냐. 며느리가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의 구분 등 뒤를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뒤집혀 가문을 완전히 망쳤으니 차라리 저를 매우 치고 원망하십시오. 시어머니가 아무런 대답 없이 율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묵묵히 어두운 산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죠. 세 사람은 결국 따뜻한 종가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초가집으로 쫓겨난 지 보름 후 매서운 찬바람이 구멍난 창호지를 무자비하게 뚫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바구니에 힘겹게 캔 쑥을 한가득 담아 부엌으로 들어오다 마루 끝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죠. 어머니, 제발 눈 좀 번쩍 떠보십시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마구 흔들고 차가운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유리 황급히 차가운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시어머니의 창백한 이마에 물기를 꽉 짠 차가운 수건을 다급하게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며칠째 그 쓴 풀뿌리로 겨우 끼니만 연명하시더니 결국 심하게 큰 병이 나셨습니다. 유리 며느리를 원망스럽고 매서운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단호하고 차갑게 꾸짖었죠. 며느리가 때 묻은 치맛자락으로 콧물을 훌쩍훌쩍 훔치며 딱딱한 흙바닥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어요. 내 죄가 이리도 무겁고 끔찍한데 어찌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까지 이리 모진 고생을 시키신단 말입니까? 유리 굳게 입술을 깨물며 알아누운 시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유리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다짐했죠. 할머니, 조금만 더 꾹 참고 버티고 계십시오. 제가 기필코 우리 집안을 다시 으리으리하게 살려내어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유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 외곽에 있는 낡고 부서진 선앙당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어요. 유리 커다란 고목나무 뒤에 작은 몸을 완전히 숨기고 찬 이슬을 맞으며 밤이 깊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 팔이 텅 빈 낡은 옷소매를 펄럭이는 허 노인이 무거운 보찜을 메고 선앙당 앞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죠. 허 노인이 보찜에서 탁주한 사발을 꺼내어 바닥에 정성껏 뿌리며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였어요. 참판 어르신, 이 못난 외파리 부하가 올해도 잊지 않고 어르신을 뵈러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그때 고목나무 뒤에서 유리 당당하고 꼿꼿한 어른의 걸음걸이로 걸어 나오며 허 노인의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허 부관, 자니가 여전히 내 기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고 고맙네. 허 노인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우며 뒷걸음질을 치고 유를 귀신 보듯 두려움에 떨며 쳐다보았죠. 아니 넌 네 집 핏덩이 꼬마인데 감히 죽은 우리 훌륭하신 상관의 말투를 함부로 흉내내며 장난을 치는 것이냐? 유리 두 손을 등 뒤로 어른처럼 뒷짐을 굳게 지고 허 노인을 향해 뼛속까지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오랑캐 놈들이 새카맣게 몰려 쳐들어오던 밤자니가 내 갑옷끈을 튼튼하게 대신 메어주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벌써 다 잊었는가? 허 노인의 주름진 두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듯 커지며 턱이 가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백성들이 천리를 피눈물 흘리며 도망쳐야 한다고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유리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허 노인의 남은 한쪽 어깨를 묵직하고 다정하게 툭툭 두드렸죠. 그래. 자니가 내 뼈저린 유언 같은 말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당장 내 수족이 되어 나를 단단히 돕게나. 허 노인이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유의 작은 집신 위에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뚝뚝 흘렸어요. 참판 어르신이 정녕 이 어린 핏덩이의 작은 몸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유리 허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눈에 힘을 단단히 주고 굳세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쌍한 내 아내와 가문을 나쁜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으니 자니가 당장 한양으로 가서 내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겠네. 다음날 동이 붉게 밝아오자 유리 허 노인을 앞장 세워 인적이 완전히 드문 뒷산의 깊고 어두운 동굴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유리 이끼가 잔뜩 낀 커다란 바위를 끙끙대며 힘겹게 밀어내고 그 밑에 꽁꽁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번쩍 꺼냈어요.
이것이 우리 최참판 종가의 진짜 집문서이니자니가 당장 한양의 대형 전당포에 가서 가장 값어치 있는 큰 돈으로 바꾸어 오게. 허 노인이 두 손으로 벌벌 떨며 조심스럽게 문서를 받아 품속 깊이 안전하게 집어넣으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나고 달아 없어지도록 한양으로 냅다 뛰어가서 아주 큰 돈을 넉넉히 받아오겠습니다. 며칠 뒤 허 노인이 무거운 은자가 가득 든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초가집 마당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죠. 어르신, 한양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전당포에 문서를 안전하게 맡기고 은자를 아주 넉넉하게 받아왔습니다. 유리 은자 자루의 끈을 활짝 풀어 반짝이는 돈의 양을 꼼꼼하고 정확히 확인하며 빙글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험한 산길을 오가느라 수고가 참으로 많았네. 이제 이 든든한 돈으로 강 건너에 널린 버려진 돌밭을 모조리 사들릴 것이네. 유리 든든한 허 노인을 곁에 떡하니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마을 이장을 당당하게 찾아가 강 건너 돌밭을 가리키며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돌덩이 가득한 거친 땅을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살 테니 당장 땅 문서를 제 손에 내어주십시오. 마늘 이장이 찰랑거리는 엽전 꾸러미를 덥석받고 혀를 끌끌 차며 유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듯 쳐다보았죠. 저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자라지 않는 지독하게 저주받은 땅인데 네가 아까운 돈을 바닥에 그냥 버리고 싶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며느리가 우물가에서 동네 안악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유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듯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이 몹쓸 기가 막힌 자식아. 그 귀한 피 같은 돈으로 하얀 쌀을 사 먹어도 모자랄 판국에 왜 하필 저 썩어빠진 돌밭을 산단 말이냐. 유리 며느리의 거친 손을 매몰차고 차갑게 쳐내며 단호하고 매섭게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 입을 꾹 다물고 방 안에서 얌전히 계십시오. 이 넓은 돌밭이 우리 집안의 빚을 갚고 다시 크게 일어설 유일하고 튼튼한 길입니다. 유리 허 노인의 투박하고 굵은 손에 크고 묵직한 쇠곡갱이를 단단히 쥐어주며 매서운 바람이 부는 황무지로 힘차게 걸어갔죠. 자네는 저기 시원하고 맑은 강물을 밭으로 끌어올 깊은 물길을 단단히 파고 나는 이 밭에 박힌 몹쓸 돌덩이들을 밖으로 모조리 골라내겠네. 그 넓은 황무지는 겉보기에는 물기 없이 아주 척박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특정 귀한 약재가 무럭무럭 자라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영양분을 품은 땅이었어요. 유리 전생의 험난한 전투를 누비며 직접 두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던 아주 특별한 흙의 기운을 가득 품은 귀한 곳이었습니다. 유리 7살의 얇고 작은 손바닥에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딱딱한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이도록 밤낮 없이 무거운 돌을 밖으로 나르고 귀한 약재 씨앗을 정성껏 심었죠. 이 작은 약재 씨앗이 땅속으로 뿌리를 아주 단단하고 깊게 내려야 우리 불쌍한 할머니가 크고 따뜻한 안방에서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다. 유리 비오듯 굵은 구슬땀을 뚝뚝 흘리며 허리가 뚝 부러질 듯 온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멀리서 훌쩍이며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욱신거리고 쑤시는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이끌고 거친 황무지로 절뚝이며 나와 유래 옆에 쪼그려 앉아 부드러운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우리 하늘같이 장한 손자가 밖에서 혼자 이리 무서운 고생을 하는데 늙고 병든 할미가 어찌 가만히 더운 방에 누워 쉴 수만 있겠느냐. 유리 시어머니의 주름지고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고 안심시키듯 씩씩하고 밝게 껄껄 웃어 보였죠. 할머니, 이 뼈 시리게 무섭고 추운 겨울만 꾹 참고 무사히 잘 지나면 반드시 이곳 황무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산더미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매서운 눈보라가 미친 듯이 뺨을 치는 아주 길고 긴 겨울이 드디어 무사히 지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코끝에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죽고 썩은 땅이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넓은 황무지에서 푸르고 싱싱한 새싹들이 끝도 없이 파릇파릇 돋아났어요. 조선 팔도 험난한 산골짜기 어디를 샅샅이 뒤져도 절대 구하기 힘든 아주 비싸고 귀한 최상급인 약재가 푸른 고개를 내밀며 튼튼하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죠. 유리 여리고 푸른 약재 새싹을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감격의 눈물을 왈칵 글썽이고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가문의 억울하고 무거운 빚을 깨끗하게 다 갚고 억울하게 빼앗긴 으리으리한 종갓집을 완벽하게 되찾을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듬해 가을이 되자 척박한 돌밭이라며 온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황무지 전체를 빽빽하게 뒤덮은 최고급 약재들이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루었어요. 마을 의원이 유리캔 약재의 냄새를 깊게 맡으며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몹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맑고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약재는 내 평생 처음 맡아본다. 이 귀한 약재만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단숨에 벌떡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유리 정성껏 재배한 약재의 효능이 기가 막히게 뛰어나다는 소문이 한양 도성 안의 콧대 높은 내의원에까지 빠르게 전해졌죠. 며칠 뒤 내의원 관리가 화려한 금박 가마를 타고 초가집 좁은 마당으로 직접 내려와 유를 대신해 나선 허 노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영감, 이토록 훌륭하고 맑은 기운을 품은 귀한 약재는 내 평생 처음 보니 당장 왕실에 전부 독점으로 납품해 주시오. 허 노인이 헛기침을 큼큼하며 유리 미리 단단히 일러둔 대로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목에 힘을 주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우리 약재가 워낙 귀하고 키우기 힘든 물건이니 엽전 나부랭이 대신 무조건 번쩍이는 은자로만 값을 아주 두둑하게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약재를 계속 밭에서 길러낼 수 있습니다. 내의원 관리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허리춤에서 육중하고 무거운 은자 주머니를 꺼내어 허 노인 앞에 쿵 내려놓았죠. 돈은 얼마든지 산더미처럼 내어줄 테니 매달 한양으로 이 좋은 약재를 수레에 가득가득 올려만 주시오. 막대한 은자가 맑은 폭포수처럼 좁은 초가집 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리 제일 먼저 전당포로 쏜살같이 달려가 두둑한 은자를 거침없이 내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이자가 두둑하니 내가 맡긴 진짜 집문서를 당장 훼손 없이 똑바로 내놓으시오. 전당포 주인이 산처럼 쌓인 은자를 보고 입을 쩍 벌리며 더듬더듬 놀라서 말했죠. 아니, 이 어린 꼬마 도련님이 도대체 어디서 이 엄청난 큰 돈을 한꺼번에 구해왔단 말이냐. 내 전당포 장사를 평생 했지만 7살 꼬마가 은자를 괴짝으로 들고 온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유리 악독한 빚쟁이들을 모조리 예전 종가 마당으로 불러 모아 번쩍이는 은자를 마루 위에 와르로 쏟아부었어요. 빚쟁이 우두머리가 마루에 눈부시게 흩어진 은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율 도련님, 저희가 그동안 눈이 까막눈이 되어 몹쓸 짓을 했으니 제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을 못 보고 귀한 가문에 함부로 흙발로 쳐들어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리 등 뒤로 작은 두 손을 어른처럼 뒷짐지고 빚쟁이들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크게 호통을 쳤죠. 여기 원금에 이자까지 넉넉하게 얹어줄 테니 당장 돈을 챙겨서 내 집 대문 밖으로 흔적도 없이 꺼지거라. 다시는 우리 최참판댁 주변에서 얼씬거리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 율은 빚쟁이들을 단숨에 쫓아낸 뒤 으리으리한 종가 본체를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하게 수리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재입주했어요. 더 나아가 유리 며느리가 과거 사기꾼에게 당해 남에게
허무하게 넘겼던 기름진 문전 옥답의 새 주인들을 차례차례 찾아갔습니다. 내가 예전 땅값의 2배를 은자로 지금 당장 쳐줄 테니 우리 가문의 땅 문서를 순순히 내 손에 내놓으시오. 땅 주인들이 번쩍이는 은자 더미를 보고 돈 욕심에 침을 질질 흘리며 땅 문서를 율의 작은 손에 넙죽넙죽 바쳤죠. 아이고 도련님, 2배나 쳐주신다니 이게 웬 떡입니까? 여기 문서가 다 있으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앞으로 도련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유리단 며칠 만에 잃어버린 가문의 모든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뼈대 있는 최참판 가문의 대단한 명예 회복을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무사히 다 되찾았으니 앞으로 누구든 우리 가족을 함부로 무시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독한 굶주림에 고생만 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눈이 부시게 화려한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넓고 따뜻한 안방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비단 치맛자락을 2 손으로 연신 쓸어내리며 한박웃음을 지었죠. 이 천이 어찌나 부드럽고 가벼운지 꼭 구름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푹신푹신하구나. 내 평생 흙먼지 구덩이에서만 구르다 이런 귀한 비단을 만져보니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 차려진 귀한 산의 진미를 꿀떡꿀떡 맛보며 시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서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황후 같은 호강을 누리다니. 이게 다 하늘이 내리신 우리 영특한 유리 덕분이다. 유리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수십 명의 하인이 시어머니의 뭉친 어깨를 정성껏 주무르고 따뜻한 찬물을 대령하며 극진하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아주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기분을 정성껏 맞추었죠. 마님, 방바닥이 혹시 차가우시면 저희가 당장 아궁이에 장작을 팍팍 더 지피겠습니다. 유리 밤이 깊어지자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아주 따뜻하고 넓은 온돌방에서 평안하게 코를 골며 곤히 잠든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내 가슴에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내려놓는 기분이 드는구나. 전생에서 전장으로 떠나며 끝내 지키지 못하고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아내와의 굳은 약속을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는 깊은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유리 문고리를 2 손으로 단단히 잡고 안도의 더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을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여보, 이제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고운 손에 찬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테니 남은 인생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시오. 반면 가문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던 철없는 며느리에게 율은 철저하고 매섭게 냉혹한 태도를 무섭게 고집했어요. 며느리가 비싼 금 가락지를 10손가락에 끼고 안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려 하자 율이 앞을 떡 가로막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예전의 몹쓸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셨으니 당장 그 비싼 가락지를 모조리 빼서 창고 나무 상자에 당장 넣으십시오. 사람이 과거의 고생을 잊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면 집안이 다시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며느리가 붉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율을 향해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죠. 이제 우리 집안에 은자가 앞산처럼 높게 쌓였는데 늙은 어미가 고작 가락지 몇 개 끼는 게 어찌 그리 큰 죽을 죄란 말이냐. 유리 두꺼운 가계불을 방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쳐내리치며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며느리에게 매섭게 호통을 쳤어요. 과거를 잊고 엽전 한 잎이라도 허투루 펑펑 쓰면 언제 다시 차가운 거리에 나앉을지 모르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고의 쌀가마니를 직접 세며 반성하십시오. 며느리는 처음에는 입이 대발이나 툭 튀어나와 씩씩거리며 불만을 품고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마당의 허공을 향해 발을 동동 구르며 억울한 눈물을 찔끔 흘렸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놈이 나를 시어머니보다 더 무섭게 잡고 흔드니 내 팔자가 참으로 서럽고 기구하구나. 어찌 어미를 머슴 부리듯이 이리 지독하게 쥐잡듯 잡는단 말이냐. 하지만 7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천재적인 사업수완으로 엄청난 대거상이 된 아들의 거대한 위엄에 완전히 기가 꺾이고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저 어린 것의 눈빛이 호랑이보다 더 매서우니 내가 2번 다시는 예전처럼 사치를 부리지 못하겠구나. 결국 며느리는 곳간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붓을 들어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으며 점차 순종적이고 아주 검소한 태도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며느리가 낡은 창고 문을 굳게 잠그며 허 노인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단단히 지시했죠. 쌀가마니 숫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딱 맞으니 자물쇠를 2번, 3번 단단하게 꽉 채우시게. 동네 사람들은 과거 유를 실성한 미치광이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안악들이 높고 웅장한 종갓집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땅에 닿도록 굽히며 율을 향해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저 댁의 율 도련님은 옥황상제께서 우리 가난한 마을을 구하시려고 직접 내려보내신 작고 귀한 재물신이 틀림없어. 최참판 집안은 과거 훌륭하고 덕망 높았던 최참판이 살아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막강한 부를 쌓고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유리 넓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든든한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외쳤어요. 이제 우리 가문을 넘볼 자는 조선 팔도 어디에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어느 맑고 화창한 날 눈부시게 넓은 종가 마당에 온 가족과 일꾼들이 모두 모여 풍성하고 맛있는 고기 잔치상을 아주 거대하게 벌였습니다. 마을 이장도 손에 떡을 양손 가득 들고 춤을 덩실덩실 신나게 추며 아주 기쁘게 크게 소리쳤죠. 우리 마을에 이렇게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율 도련님 덕분에 우리 마을 전체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만세를 부르게 생겼다. 시어머니가 크고 기름진 소고기 한 점을 율의 하얀 쌀밥 위에 큼직하게 올려주며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율이 이 귀한 고기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평생 잔병치레 하나 없이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가문을 다시 하늘 높이 우뚝 세운 내 자랑스럽고 소중한 손자야. 며느리도 값비싼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하고 맑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빈 녹그릇에 따뜻하고 진한 고기 국물을 정성껏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아주 잘 맞으시면 제가 부엌 가마솥에 가서 부드러운 고기를 듬뿍 더 떠서 대령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겪었던 처절하게 가난하고 아팠던 모든 끔찍한 고난을 완전히 잊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활짝 웃음을 터뜨렸죠. 최참판댁 마당에는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 아래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널리 울려 퍼졌어요. 가문이 완벽한 안정을 되찾은 지 1년 후 어느 평화로운 오후 가족들 앞으로 한양에서 내려온 험악한 추포대원들이 대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추포대장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마당 한가운데를 거칠게 짓밟으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죠. 이 집구석에 사는 며느리년 당장 내 눈앞으로 무릎을 꿇고 기어 나오너라. 며느리가 깜짝 놀라 마루에서 맨발로 허둥지둥 뛰어나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나으리, 저희는 나라의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조용히 사는 백성들인데 어찌 이러십니까? 추포대장이 품에서 거대한 붉은 도장이 찍힌 관아의 문서를 꺼내어 며느리의 하얀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내년과 한 통 속으로 나라의 돈을 훔치던 투기꾼 장 목수놈이 한양에서 대역죄인으로 드디어 체포되었다.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고 눈앞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그 사기꾼 놈은 저의 피 같은 땅 문서를 모조리 훔쳐서 달아난 아주 몹쓸 도둑놈일 뿐입니다. 추포대장이 며느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매섭게 호통을 쳤어요. 장 목수가 범죄를 실토하며 내년이 서명한 각서를 내놓았다. 며느리가 과거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찍었던 지장 하나가 거대한 족쇄가 되어 며느리의 얇은 목을 짐승처럼 꽁꽁 옥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부여잡고 마루 끝으로 풀썩 쓰러지며 처절하게 통곡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당한 일인데 어찌 이리 무섭게 끌고 간단 말이냐. 포졸들이 며느리를 질질 끌고 관아에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며느리가 피가 나는 맨발로 질질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고 목이 터지도록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옛날에 지은 멍청한 죗값이 이제야 저승사자가 되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임 사또는 아주 탐욕스럽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독사 같은 사내였죠. 사또가 이방을 불러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비열하고 끈적이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채 참판대 꼬맹이가 아주 떼돈을 벌었다고 하니 장 목수의 죄를 핑계로 그 집안의 전답과 재산을 관아로 몽땅 몰수하겠다는 통첩을 당장 띄우거라. 두 번째 가문 멸문의 위기가 닥치자 알아누운 시어머니는 결국 피를 토하며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유리 시어머니의 창백한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리며 두 주먹을 분노로 꽉 쥐었죠. 그 사기꾼 놈이 끝까지 우리 가문의 발목을 잡고 이리 악독하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감옥에 갇힌 며느리는 매일같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며느리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내 멍청한 짓거리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세운 가문과 불쌍한 시어머니의 노후가 또 산산조각이 났구나. 그날 밤 사또가 유를 몰래 자신의 내하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죠. 사또가 율의 맑은 눈을 빤히 쳐다보며 아주 기름지고 음흉한 미소를 슬금슬금 지었어요. 내 어미의 목숨이 지금 당장 내 손가락 하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을 너도 아주 잘 알고 있겠지. 율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어깨를 바들바들 떨며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우리 불쌍한 어머니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커다란 배를 쑥 내밀며 방바닥에 무거운 돈 괴짝 하나를 발로 툭 차며 제안을 던졌죠. 네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전 재산 중 구할을 당장 나에게 조용히 바치면 내 어미가 살아서 이 관아를 나가게 눈감아 주마. 율은 속으로 사또의 썩어빠진 수작을 단번에 꿰뚫어 보면서도 아주 교묘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율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돈이 아까워 미치겠다는 듯 처절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손발이 다 터져가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구할이라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율이 바닥을 뒹굴며 며느리를 원망하는 탐욕스러운 꼬마처럼 완벽하고 실감나게 오열했죠. 어머니가 또 바보같이 죄를 지어서 내 피 같은 돈을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사또가 율의 탐욕스러운 꼴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어요. 너도 결국 가족의 핏줄보다 번쩍이는 황금이 눈에 더 밟히는 아주 영악하고 미련한 꼬맹이일 뿐이구나. 사또가 율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느긋하게 턱을 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특별히 너그러이 기다려줄 테니 내일 날이 밝기 전까지 재산 양도 문서에 지장을 찍어 가져오너라. 율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마구 닦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일 아침까지 제 피 같은 돈과 어머니의 목숨 중에서 무엇을 고를지 곰곰이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오자마자 율은 얼굴에 묻은 눈물을 차갑게 닦아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변했어요. 율이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재빨리 숨어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허 노인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사또놈이 내 거창한 연기에 아주 단단히 속아 방심하고 있으니 자네는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하게. 허 노인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확인하며 고개를 묵직하게 끄덕였죠. 도련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가 당장 도성으로 달려가 암행어사의 걸음을 미친 듯이 앞당겨 놓겠습니다. 율이 허 노인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사또의 비리를 파헤칠 무서운 반격 계획을 조목조목 하달했어요. 사또와 장목수가 뒤에서 더럽게 돈을 나눈 진짜 증거를 찾아내 내일과나 마당에 낱낱이 뿌려야 하네. 어두운 밤이 되자 율이 몰래 옥사장을 뇌물로 매수하여 며느리가 갇힌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은밀히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율을 발견하고 쇠창살에 매달려 오열했죠. 율아, 이 어미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 나를 당장 모른 척 버리고 너라도 그 귀한 재산을 지켜서 꼭 살아남거라. 율이 며느리를 지켜보는 포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일부러 차갑고 매몰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어머니가 이리 미련하게 굴어 가문을 2번이나 박살내었으니 제가 어찌 어머니를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율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말이 100번 1000번 다 맞다. 내가 당장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야 내 앞길을 막지 않겠구나. 하지만 율은 감옥을 빠져나가기 직전 어머니를 향해 내일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억척스럽게 버티라는 비밀스러운 수신호를 몰래 보냈죠.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율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꽉 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졸이 거친 창자루로 감옥의 쇠창살을 시끄럽게 탕탕 내리치며 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진작에 끝났으니 꼬맹이는 어서 감옥 밖으로 썩 꺼지거라. 율이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관아 앞마당을 가로지르며 밤하늘의 차가운 달을 매섭게 노려보았죠. 내 어머니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자들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그 목숨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말 것이다. 종갓집으로 돌아온 율은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밤새워 곁을 든든하게 지켰어요.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율의 작은 손을 얼굴에 부비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내 어미가 저 어둡고 무서운 감옥에서 얼마나 떨고 있을지 생각하면 내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 같구나. 율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며 크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할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어머니를 당장 이 방으로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허 노인은 도성을 향해 말을 미친 듯이 채찍질하며 어둠 속을 달렸어요. 율은 사또에게 바칠 가짜 재산 양도 문서를 붓으로 정성껏 써내려가며 마지막 덫을 아주 예리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관아 감옥에 갇히고 다음날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습니다. 율이 사또에게 바칠 가짜 재산 양도 문서를 가슴에 단단히 품고 관아에 화려하고 커다란 내화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죠. 사또가 번쩍이는 비단 방석에 기대어 누런이를 다 드러내며 율이 내민 문서를 탐욕스러운 두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뭐냐? 네가 드디어 내 훌륭하고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으러 제 발로 얌전히 찾아왔구나. 율이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돈이 아까워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우는 신용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이 피 같은 문서에 도장을 꽉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귀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만 소리내어 읽어보게 해주십시오. 사또가 율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징징거리는 꼴을 한껏 비웃으며
방 한구석에 산처럼 널브러진 장부 더미를 향해 거만하게 턱짓을 했죠. 그래. 어차피 도간에 든 쥐새끼이니 거기 찌그러져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전까지 천천히 읽어보거라. 유리 두꺼운 문서에 코를 푹 박고 글을 읽는 척하며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또의 책상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장목수놈과 이 늙은 사또놈이 백성의 피눈물을 빼앗아 먹은 썩은 냄새가 이 방 안에 아주 역겹게 진동을 하는구나. 유리 사또가 화려한 술상을 들이는 기생의 허리를 치며 잠시 넋을 잃고 한눈을 파는 사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리 뱀처럼 날쌔게 바닥을 기어가 두꺼운 서암 밑에 은밀하게 숨겨진 낡은 서찰 다발을 매서운 눈으로 휙 확인했죠. 유리 속으로 짜릿한 쾌재를 부르며 작은 두 주먹을 등 뒤에서 불끈 쥐었어요. 사방에 숨겨둔 저 붉은 띠를 두른 서찰들이 바로 장목수놈과 이 더러운 사또가 돈을 나눈 완벽한 진짜 물증이로구나. 같은 시각 한양으로 밤새워 바람처럼 달려간 허노인은 장목수가 예전에 몰래 숨어 지내던 낡고 냄새나는 은신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허노인이 쥐똥이 굴러다니는 썩은 마루 널빤지를 무거운 도끼로 우지끈 박살내고 그 밑에 꽁꽁 숨겨진 단단한 무쇠의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죠. 우리 하늘같이 똑똑하신 율 도련님 말씀대로 장목수놈이 여기저기 뇌물을 바친 더러운 기록을 이곳에 죄다 숨겨두었구나. 허노인이 묵직한 돌덩이로 무쇠 자물쇠를 거칠게 쾅쾅 내리쳐 부수고 상자 안에서 두꺼운 비밀 이중 장부를 단번에 끄집어냈어요. 허노인이 소중한 장부를 가슴품에 깊숙이 쑤셔넣고 암행어사가 머무는 관청을 향해 늙은 다리가 부러져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시 고향 마을의 으리으리한 관아에서는 유리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짜 양도 문서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힌 붓을 천천히 가져다 대고 있었죠. 사또가 율의 붓끝을 호랑이처럼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아주 끈적하고 음흉한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어서 그 작은 붓끝을 하얀 종이 위에 꾹 누르기만 하면 내 어미는 당장 살아서 저 끔찍한 감옥 밖으로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다. 유리 붓을 종이에 닿을락 말락 아슬아슬하게 허공에서 빙빙 돌리며 사또의 피를 말리듯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의 두꺼운 참나무 바깥문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며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좁은 마당을 울렸죠. 암행어사가 번쩍이는 마패를 하늘 높이 번쩍 치켜들고 도성에서 파견된 험악한 감찰관들을 이끌며 관아 안으로 매섭게 들이닥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감찰관들이 순식간에 마루 위로 튀어올라 사또의 굵은 목에 차가운 칼을 들이밀고 관아의 모든 포졸들을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사또가 뒤로 발라당 엉덩방아를 찌우며 얼굴이 새하얀 백지장처럼 질린 채 암행어사 발밑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죠. 어사나리.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조용한 시골 관아에 이리 험악하게 칼을 빼들고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유리 쥐고 있던 붓을 바닥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고 감찰관들 앞으로 어른처럼 아주 당당하고 꼿꼿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 뒤로 한양에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온 허노인이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관아 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허노인이 품에서 빼낸 진짜 이중장부를 암행어사의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마당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쳤죠. 여기 이 썩어빠진 사또놈이 대역죄인 장목수와 끈끈하게 결탁하여 나라의 피 같은 돈을 훔친 아주 명백하고 더러운 증거입니다. 유리 내의원 납품을 하는 높은 인맥을 통하여 미리 암행어사에게 조용히 보냈던 사또의 비리 고발 서찰이 아주 완벽하게 적중한 것이었어요. 유리 사또의 책상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은 서찰 다발까지 모조리 꺼내어
마당에 흩뿌리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사나리. 저 탐욕스러운 사또가 장 목수와 한통 속이며 차가운 감옥에 갇힌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한 불쌍한 사기 피해자일 뿐입니다. 암행어사가 바닥에 널브러진 무거운 뇌물 장부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찰들을 날카롭게 훑어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이 몹쓸 사또놈아. 네가 감히 나라의 훌륭한 녹을 먹으며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도 무사히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암행어사가 사또의 화려한 관복을 거칠게 벗기고 무거운 오라를 당장 그 뚱뚱한 몸에 꽁꽁 묶으라고 무섭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관직을 비참하게 잃고 짐승처럼 흙바닥을 질질 기며 차갑고 어두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임 사또의 검은 속셈에 억울하게 모조리 빼앗길 뻔했던 최참판댁의 막대한 재산은 국가가 철저하게 보호하며 아주 안전하게 지켰죠. 관아 지하 감옥의 무거운 쇳대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힘겹게 걸어 나왔어요. 관아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어머니와 유를 발견한 며느리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른 발목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이마에서 붉은 피가 맺히도록 땅에 연신 머리를 쿵쿵 조아렸죠. 어머니, 제가 몹쓸 허영심에 눈이 멀어 훌륭한 집안을 두 번이나 망치고 귀한 우리 손자를 하마터면 굶어 죽일 뻔한 끔찍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거친 치맛자락을 찢어 며느리의 흙투성이 얼굴을 닦아주며 말없이 품에 꽉 끌어안았어요. 이제 지옥 같은 고생은 다 끝났다. 네가 이렇게 내 눈앞에 온전하게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 늙은이는 그걸로 다 되었다. 유리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거칠고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아주 따뜻하게 꽉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옥중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무서운 고초를 겪으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유래 다정하고 깊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유래 작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목 놓아 서럽게 울었죠. 수년 동안 집안을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깊고 깊은 고부간의 끔찍한 갈등과 미움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어요. 며느리가 유래 거칠어진 손바닥을 자신의 눈물 젖은 뺨에 연신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유라,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비단옥 같은 겉멋을 모조리 버리고 네가 하는 큰 사업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돕고 살겠다. 이 거대하고 무서운 죽음의 문턱을 완벽하게 겪은 후 며느리는 정말로 사치와 헛된 허영심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죠. 며느리가 치마를 짧게 걷어붙이고 집안의 거대한 창고를 꼼꼼하고 억척스럽게 관리하며 유래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현명한 조력자로 자신을 완벽하게 바꾸었어요.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간 최참판댁은 이제 산처럼 쌓인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하고 따뜻한 화목까지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관아의 늙고 교활한 늑대 같은 사또마저 치밀한 함정으로 뒤집어버린 7살 율의 무서운 지략과 이름은 조선의 모든 상단의 전설처럼 널리 퍼져나갔죠. 율이 그 어느 악독한 세력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거대한 최참판 가문의 상단 기초를 아주 단단하고 굳건하게 다졌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이라는 긴 세월이 물 흐르듯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17살의 늠름하고 어엿한 청년으로 장성한 율은 과거의 약재 사업을 든든한 발판으로 삼아 거대한 해상 무역까지 진출했죠. 율은 마침내 한양의 대상단들조차 감히 고개를 숙이는 조선 최고의 막강한 대도방으로 거듭났고
최참판 가문은 유례없는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헛된 허영심을 버리고 완벽하게 개과천선한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알뜰살뜰하게 건사하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지혜로운 안방 마님이 되었어요. 온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 천수를 누리던 할머니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쇠약한 노구가 되어 고요하고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병색이 짙어진 할머니가 가파른 마지막 숨을 몰아쉬자 율은 며느리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하인을 방 밖으로 조용히 물리고 단둘이 할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죠. 율은 평생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핏덩이 손자였던 자신을 흐릿한 눈으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할머니의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양손으로 아주 굳게 감싸 쥐었습니다. 유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슬픔을 꾹 삼키며 소년의 앳된 목소리가 아닌 과거 전장으로 출정하던 날 아침 최참판이 아내에게 속삭였던 아주 깊고 다정한 노인의 어조로 천천히 말투를 바꾸었어요. 연아, 그동안 이 험하고 모진 세파를 견디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유리 부부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던 젊은 시절의 애틋한 애칭을 부르며 참전 전날 밤 두 사람만 몰래 나누었던 은밀한 약속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리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과거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남편 최참판이라는 충격적이고도 기적 같은 진짜 정체를 마침내 고백했죠. 내가 당신과 이 가문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돌아 다시 당신 곁으로 왔소. 할머니는 처음에는 너무나 놀란 듯 흐릿한 동공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율의 깊은 눈빛 속에서 평생을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며 살아온 남편의 굳건한 영혼을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눈앞에 핏줄인 손자 안에 온전히 깃들어 그토록 무섭고 험난한 고난 속에서 자신과 가문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음을 깨닫고 할머니의 두 눈에서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 비꼬듯 쏟아져 내렸어요. 자신과 가문을 지키겠다는 과거의 맹세를 완벽하고 거룩하게 지켜낸 남편의 고백에 할머니는 생애 가장 평온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의 영웅적이고도 기적 같은 재회를 벅찬 가슴에 따뜻하게 품은 채 마침내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죠. 율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끝내놓지 않고 묵묵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영원한 아내이자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율이 할머니의 장례를 경건하게 치르며 넓은 마당에 홀로 서서 붉게 떠오르는 웅장한 태양을 고요히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끔찍한 고난과 뼈아픈 잘못들을 딛고 비바람을 견뎌낸 거목처럼 아주 단단하게 일어선 최참판 가문의 희망차고 찬란한 내일이 율의 든든한 뒷모습으로 눈부시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뭉글한 민탐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없던 며느리의 개과천선과 무너져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어린 손자의 통쾌한 지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밝혀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남편의 애틋한 수뇌보까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적 같은 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현실이 이야기 속 척박한 황무지처럼 춥고 시릴 때가 많더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희망은 씨앗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서늘한 반전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리는 월화야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